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바코드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바코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늘 실수하고 잘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약점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점은 사회에서는 이야기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약점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은 가급적 자신이 혼자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에게 피해가 안 오길 바라고 또 약점이 있으면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자기 성찰을 저 나름대로 해본 결과는 결국엔 자기 자신의 모습 상태를 인정하고 남들과 비교하기보단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잘하는 게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오버하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은 금수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또는 다른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을 수월하게 살 수 있고 오히려 마음에도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긍정적인 태도로 내 앞에 놓인 현실에 집중해서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 결국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힘든 게 있나 보네. 이게 고민 사연같이 안 보이지만 고민 사연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오늘 들어왔을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좀 저기압인데 위로받고 싶은데 내가 어떤 약간 빌런 같은 분하고 이제 좀 시달리니까 위로받고 싶은데 어떡하지?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까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안 볼 수가 없어, 이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거예요. 남의식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로는 긍정적으로 살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하는데, 근데 웃기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긍정적인 사람보다 본 적이 없어. 말로는 긍정, 행복, 기분 좋게 살자,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고 해도 말뿐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긍정적이게 행복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인생 즐겁게 사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난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이 말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말로는 긍정, 좋은 마음 가지고, 긍정의 힘, 말을 얘기하지. 근데 정말 실제로 본 적 있냐고. 이 사람은 정말 좀 긍정적으로 살고, 뭔가 그렇게 가진 게 없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자기 인생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신 분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은 내가 살면서 한 2명 봤나?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말이야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진심으로 긍정적으로 못 사니까 긍정이라는 말을 되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긍정적으로 살면 내 입으로 긍정적으로 산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사람 마음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느껴본 긍정적이라는 사람이 딱 2명 있었다 했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긍정적으로 산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참, 뭔가 자기 인생에서 뭔가 좀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좀, 뭔가 좀 입가에 미소가 넘기는 그런 얘기를 했지. 맨날 입으로 긍정적으로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하는 사람 중에 정말 긍정적인 사람은 죄송하지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긍정을 못하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긍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뼈 때려서.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전 나는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붕어 형 참 초치를 소개하고 있네. 붕어 형만큼 굉장히 뭔가 좀 비판 잘하고 뭔가 안 좋게 생각하고 삐따선 타고 오히려 붕어 형은 내가 봤을 때 부정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입으로 긍정? 어떻게 이런 걸 붕어 형한테 물어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진정한 긍정은 제 나름대로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긍정을 정의하는 거. 일단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할게요. 제 나름의 긍정은 내 안에 찾아야 됩니다. 남들에게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살면서 본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뭔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뭔가 하는 것들을 정말 즐거워해요. 남들을 보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뭔가 자기가 가진 가치를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에서 긍정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긍정 못 찾아,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들에서 뭔가 유익하고 즐겁고 뭔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그 안에 긍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긍정의 어떤 덩어리가 커야 남들이 무시하고 뭐 안 좋게 생각하고 하더라도 그냥 뭐 쿨하게 무시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말을 무시하지 못한 이유, 남의 말에 쿨하지 못한 이유는 내 안에서 뭔가 긍정을 찾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서 뭔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뭔가 끄집어내고 뭔가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외국 같은 나라 보면, 유럽 같은 나라 보면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 좀 많이 볼 수 있어.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충실하다는 거야. 내 안에. 여러분들 보면 방송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잔인이다 아시죠? 나는 잔인이다. 나는 잔인이다 보면 굉장히 뭐 시골을 산기 쓰기 굉장히 열악한 데 살잖아. 근데 그분들 보면 표정이 밝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저런 깡충 같은 데 살면 차도 안 다니고 전기도 안 나올 테고 수도도 열악할 테고 저기서 음식은 어떻게 해 먹으며 택배도 안 올 텐데 어떻게 살까? 여러분 봤을 땐 그렇잖아. 맞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분들이 만족하면 사는 이유 이거예요. 내가 사는 이 안에서만 집중하고 그 안에서 뭔가 찾으니까. 거기에 나오신 분들 표정이 밝잖아. 표정이 밝아요. 뭐 연출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온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원하는 걸 찾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야 돼. 내가 뭔가 꽂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꼭 만들어야 된다고. 남들이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남들이 따르는 걸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걸 따라야 그 안에서 긍정을 찾고 나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남들이 좋아하고 유행하는 것들에 자꾸 꽂혀 있잖아. 그래 놓고 잠깐 하다 그만둬버려요. 그러다가 또 유행하면 그거 쫓아갔다 그만둬버리고. 이거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긍정은 없는 거야. 긍정은 없으니까 남들이 찾고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거에만 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가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인정 못 받으면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내 인생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요거 하나 얘기하면 좋을 거예요. 남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요걸 마음에 새겨요. 아무리 직장 동료고 오래 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은 다르다. 그 사람의 인생관과 나의 인생관은 다르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인드와 나의 마인드는 다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그 사람의 마인드가 내 마인드고 내 마인드가 그 사람 마인드야. 서로 간에 영향을 너무 밀접하게 많이 끼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남의 삶에 개입하고 오지랖 뿌리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군상이 너무 많잖아. 다름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뭔가 다르다는 게 뭔가 치명적으로 다가와요. 이게 치명적인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생긴 것도 다르고 각자 다른 데 살고. 솔직히 말 맞다나 직장 다닐 때나 밥같이 먹고 일하는 거지 맞잖아요. 솔직히 퇴근하거나 하면 안 보고 싶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태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가치 기준도 다릅니다. 이걸 다르다고 생각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려고 뭐냐? 다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야. 남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다 따라가려고 그래. 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남들이 뭐 타는 차 다 살려고 하고, 남들이 입는 옷 다 입으려고 하고, 남들이 먹는 음식 다 먹으려고, 남들이 보는 영화 다 보려고 합니다. 아니, 사람 삶은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 다르단 말이야. 남들이 아파트 산다고 다 아파트 살려고 그래. 정말 내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없게 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아무리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도 저 사람의 말하는 거는 저 사람 생각이 뿐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람 생각이 뿐이고 저 사람 의견이 뿐이고 난 내 인생이고 그냥 듣기만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삶에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 삶에 우리 일반 대중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연예인은 근본적으로 얘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일하는 분야, 생활 환경, 수입, 사는 곳, 취미생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저 사람들하고 연관 짓지 않는 게 중요해요. 공감 얻을 필요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공감 얻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 아닙니까? 지금 관찰 연예인 그렇잖아. 관찰 연예인 욕먹는 이유가 그런 거야. 애초에 연예인들의 삶은 우리라고 달라. 아니, 한번 생각해요. 저분들 스케줄 없으면 평일날 맨날 집에서 늦게 일어나고 노는데 우린 그럴 수가 없잖아. 평일날 놀면 백수 아닙니까? 백수? 보통 사람들은. 교대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열받는 거 안 그래요? 이해하면 안 되는 건데 애초에 공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공감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니까 뭔가 이 갭 차이가 많이 늘어나고 갭 차이가 많이 늘어났다가 인지하는 순간 박탈감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 있는 거고 난 나대로의 삶이 있는 거고 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면 편해져요. 마음이 진짜로. 이건 친구끼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야. 그 친구들끼리 있어도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삶이 있는 거고 난 내대로의 삶이 있는 거고 누가 결혼했으면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마다의 삶이 있는 거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의 삶이 있는 거고 분리시키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너 그러려면 왜 결혼했냐?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 이것도 웃긴 거야, 안 그래요? 다른데 뭘 그렇게 안다고 간섭하려고 그럽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뭔가 좀 안다고, 좀 오래 봤다고 개입하고 남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좀 내가 봤을 때 많이 잘못됐어요. 이거 안 고치면 우리나라는 개인기로 성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얘기하고 싶어.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근무 시간이 많잖아요. 근무 시간이 많은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도 길지만 일 끝나고 나서도 일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시간도 큽니다. 그래서 일하고 끝나고 나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 일은 일이고 일 끝나고 나서는 일 끝나고 나서고 이걸 분리시키고 독립적인 개체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하고 났을 때 스트레스를 이걸 들고 와서 집에까지 끌고 와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저한테 사연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퇴근하는 순간 이건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는 거야. 일 끝나고 뭐 어떤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만의 버릇이 있는 게 저는 일단 퇴근하고 오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을 진동을 해놓고 꺼놔요. 특별한 거 아니면 저는 안 받아요. 스마트폰을 안 보려고 그래. 혹시나 계속 뭐 카톡 보고 확인하게 될까봐 안 보려고 그래.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참 3번 어려운 거긴 합니다. 어려운 거긴 해요.
이게 잘 안 되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왜냐하면 일 끝나고 나서 자꾸 일 생각하고, 그리고 뭐 카톡이나 전화로 업무 연락하는 것도 있으니까. 산모처럼 되면 좋은데, 이게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다른 거야. 유럽하고 우리나라에 다른 게. 예. 유럽은 일 끝나면 일이고 나발이 그냥 프리스타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직장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회사가 전부고, 회사가 전부다 보니까 회사 이후에 어떤 일과 어떤 관련된 것들이 일 끝나고 나서도 우리 괴롭히기 때문에 자면서도 괴로운 거야. 아, 내일 가서 어떡하지,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면증 많이 오도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직업병이 있잖아. 항상 머리맡에 스마트폰 있어야 되고, 언제 연락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세 번째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긍정은 현실적인 마이너스가 없는 거. 자, 이게 긍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긍정은 현실적으로 내가 세워나가는 게 없는 거. 이게 긍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든 거는 이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힘든 거야.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힘들겠어요? 예,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힘들겠죠. 이 금리 때문에. 그리고 지금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지금 캐피탈 금리 때문에 힘들겠죠.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고 나면 학자금 대출 때문에 힘들겠죠.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겠지. 그리고 멘탈이 안 좋은 사람은 멘탈적 마이너스가 심하니까 안정적이지 못해서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이 재정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많은데 정신적으로 내가 봤을 때 암 환자들이 많아. 거의 암 환자에 주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만 몰라. 정신적으로 아픈데 자기들이 정상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거는 거의 암 말기 환자들도 많고 심각한 상태까지 갔는데 심각하다 못 느끼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가장 좋은 긍정은 현실적으로 뭔가 충족되는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긍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살면서 일할 때 뭐 스트레스 받거나 욕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대출금도 남아있고 정신적으로 뭐 힘들고 몸도 안 좋아.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치명적으로 와요, 진짜로. 근데 내가 돈도 모아놨고 뭐 갚을 것도 없고 뭐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뭐 시달리는 것도 해봐. 그럼 스트레스 받더라도 이게 받아들여도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몸, 정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안 좋은데 욕먹으면 몇 배가 힘들어. 이게 똑같은 얘기 들어도. 그러니까 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야 스트레스도 받더라도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고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어린 친구 스트레스를 못 견다는 이유가 이런 거야. 멘탈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현실적인 긍정은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나이 먹었을 때 긍정은 현실적인 긍정이에요. 현실적인 긍정은 육체적 건강 플러스 정신적 건강 플러스 재정적인 건강이에요. 요게 다 돼야 돼. 이 세 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요거는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요건 뭐 웬만하면 건강하니까. 근데 요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 예. 요것만 되고 요 몸뚱아리 하나가 전부 나머지는 지금 앵꼬 지쳐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도 채워야 되고 요것도 채워야 돼. 요걸 한번 다 채워봐요. 다 채우고 나면 웬만큼 직장생활이 힘들지 않은 이상은 어지간하면 다 버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정신, 재정 다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긍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헐!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뭐야?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뭐야? 아프리카 시청자 몇 명한테 안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러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있잖아요. 다른 거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궁핍하지 않는 거. 여러 가지로 배고프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먹어서 힘든 거는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어. 이 세 가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정말 내가 좀 욕을 심하게 먹는 거 아니면 다 극복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이 마음을 꼭 가져요. 여기 보면 아무리 직장 동료를 오래 봤다 하더라도 친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저 사람의 삶과 내 삶은 다르다. 저 사람의 사고방식과 내 사고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의 마인드가 삶이 있고 난 나들의 마인드가 삶이 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뭔가 잘나거나 뭔가 인싸가 된다고 유명해지면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 못 따라가면 내가 문제가 있고 유행이 뒤처지고 내가 뭔가 좀 촌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긍정은요. 남들한테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행복을 주고 나서 남들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배고픈데 자꾸 남들한테 뭔가를 구걸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남들도 배고파 죽겠는데 안 그래요? 일단 나부터 배를 단단히 채우고 나서 누군가한테 베풀고 해보세요. 그러면 긍정을 얻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만의 어떤 긍정적인 방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꾸 남들이 얘기하는 말에 내가 솔깃해서 넘어가거나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신 바코드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